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 두 분만 더, 예, 여기 한 분 좀 마이크 좀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캐릭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너무 말씀 다 감사드리고 어떤 분에게 질문할지 몰라서 우선 보은기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도 괜찮습니까? 제가 사이다십니다. 예. 저는 이제 필드를 다니다 보니까 학문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은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우선 6월달에 세계 팝콘 박람회에 저희가 한국관에 캐릭터 상품을 출품을 합니다. 이제 6월달에 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오는 팝콘 박람회인데 한국관의 규모도 작아요. 예, 평수가 20몇 평밖에 안 되고 한국관이 인테리어는 이제 한국적인 문양이 좀 들어갑니다. 태국 문양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가는 콘텐츠는 게임이나 이제 영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혀 한국적이지는 않죠. 예, 오락적인 부분들이고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느낀 건 중국은 상해나 북경 이제 중심지를 가면 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각 성에 뭐 시에 뭐 어떤 전통적인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식당을 가면 그 지방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서 그런 부분 느낀 적은 없거든요. 지방의 문화가 중심 도시 부산이나 서울 쪽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못 봤고 그런 부분을 건축 쪽에서 해본 건 해서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개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부분들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소재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냥 한국적이다, 한국을 대표한다라고 했을 때 SM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그룹을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같은 날 발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오 효과가 커지면은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제 한류 스타 아이돌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갑니다. 일본이나 뭐 중국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나 원형 어떤 상품이 뭐가 되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파워레인저가 이제 뭐 되게 유명한데 중국은 총기류나 무기류 이런 것들을 수입을 못하게 합니다. 문화 콘텐츠 자체를.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파워레인저를 카피를 해서 돈을 무지 법니다. MD 상품을 만들어서. 왕구 생산을 하던 OEM 회사가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국 업체 게임 회사인데 텐센트 QQ라는 아주 큰 회사인데 20억을 펀딩을 자금을 넣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한 6년 전에는 북경에서 게임사들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게 하청을 주듯이 이제 게임을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 수출이나 문화의 글로벌로 나가서 이제 현지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많은 질문을 드리는데 간략하게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야말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질문하신 분이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을 다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뭉뚱그려서 제 생각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문화원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보니까 지나치게 민족적인 것에 좀 얽매였었거든요. 그러다가 2005년경부터 그걸 좀 빼고 우리 고유한 것과 글로벌한 것과를 이제 합치는 그런 쪽으로 범위를 넓혔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족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에서부터 지금은 훨씬 더 자유로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께 밖에 나가서 많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하든 간에 가수들이 팝송처럼 노래를 부르더라도 밖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면 다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국 사람이면 다 한국적인 것이죠. 그렇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제 대답이 이건 전혀 될 것 같지는 않고 주 교수님 오히려 한 말씀 좀 도와주시죠. 네, 뭐 문화원영사업 홈페이지를 열심히 보시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아니, 물론 지금 하시는 그 고민 저도 굉장히 충분히 우리가 같이 꼭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게임 같은 얘기 중국 얘기하신 것도 그 얘기 제가 하여간 이 문화원영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벌써 5, 6년 전, 7, 8년 전부터 그 게임 회사 하시는 분들이 하시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이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미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경쟁력이랄까, 우리 나름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창의력이라는 게 당연히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원천을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패셔너블한 어떤 그런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이고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끌어내는 어떤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저기 사회자 선생님한테 잠깐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게, 문화원영 사업과 이런 선생님들이 각자 하고 계신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 이런 얘기 좀 한두 분이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오늘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차례에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거하고는 좀 괴리되어 있는 것 같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사례 발표로 나오신 5분께서 그러면은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나라 식당들이 한국적인 분위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나라 요즘 페인트 가게 가면은 컴퓨터 조색 가능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조색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컴퓨터 조색을 못했었어요. 그렇게 컴퓨터나 IT가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표준 색상표가 제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모든 문화가 사실은 이게 스트럭처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러 가지로 들쑥날쑥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굉장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기다려서 몇 개 이렇게 제도화되거나 될 거예요. 근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어느 순간에는 어느덧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주 작가님 마무리. 예, 마무리 발언하죠. 네. 이렇게 컨퍼런스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문화원형, 한국 신화를 소재로 이제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것들만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나 구미호 같은 얘기는 계속 리메이크가 되고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근데 계속 만들죠. 저는 그 콘텐츠는 이제 매력을 잃었다는 생각을 받거든요. 왜냐면 계속 실패하니까요. 왜냐면 그때의 정서와 지금의 정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미호나 홍길동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단지 찾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전통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